리디거 달케, 병든 몸을 바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치료받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 6. 사실은 닫히지 않고 해석은 열려 있다. 디거 달케에 보이지 않는 질서는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려는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질병은 실제이고 사건은 현실이며 고통은 상상 속 산물이 아닌 실제적 고통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달케는 사실이 사실로만 남을 때 인간의 삶은 과연 이해될 수 있는가? 그에게 사실은 완결된 결론이 아니라 해석을 요청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사실을 다루는데 매우 능숙하다. 진단하고 분석하며 해결하는데 매우 기계적이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점점 정밀해지지만 삶의 방향성은 오히려 흐려진다는 것이 문제다. 사실이 유일한 기준이 될 때 해석은 주관적 의견이나 위안의 영역으로 밀려난다. 그러나 해석이 제거된 사실은 인간에게 침묵만을 남기므로 설명은 많아지지만 이해는 줄어들게 된다. 달케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는 이 침묵을 깨는 자리다. 사실은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말해주지만 질서는 왜 이 방식으로 나에게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을 열어둔다. 이 질문은 인과관계의 해답을 요구하지 않지만 오히려 삶의 맥락 속에서 의미를 성찰하도록 이끌게 된다. 따라서 질병은 고장난 부품이 아니라 삶의 균형이 어긋났음을 알리는 강력하지만 일상적인 반응의 신호가 된다. 중요한 점은 달케가 해석을 무한히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해석은 자유로운 상상이 아니라 삶 전체와 정합성을 이루어야 하는 책임 있는 작업이다. 아무 의미나 부여하는 순간 해석은 통찰이 아니라 자기기만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질서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에 갇히지 않는 태도를 요구한다. 결국 달케는 사실은 닫힌 답이 아니며 해석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고 말한다. 보이지 않는 질서란 사실을 통해 삶이 계속해서 말을 걸고 있다는 전제로서 이를 받아들일 때 현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7. 그 해석으로 고통의 무게를 가볍게 하지 말라. 리디거 달케에 보이지 않는 질서는 삶을 깊이 이해하도록 이끄는 힘을 지니지만 그 힘은 언제나 긴장감을 유지하게 된다. 즉, 의미를 묻는 사유는 인간을 깨어있게 만들지만 동시에 현실을 다른 방식으로 가릴 위험도 함께 품고 있기 때문이다. 달케의 사유를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은 그가 어디까지 말하고 있으며 어디에서 멈추는가를 분별하는 일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경계는 고통의 문제다. 질병과 사고에서 접하는 일상적 상황에서 그것을 의미의 언어로 읽을 때 고통은 질문이 된다. 그러나 질문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그 고통은 저항해야 할 현실성을 잃고 이해해야 할 과제로만 남을 수 있다. 이때 고난은 설명되지만 그 무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짐으로써 그 의미는 고통을 해석할 수는 있지만 고통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현실점에 이르게 된다. 또 하나의 위험은 책임의 전환이다. 공명의 법칙이 지나치게 확장되면 삶의 불행은 구조나 타자의 문제라기보다 개인 의식의 상태로 환원된다는 점이다. 이는 성찰을 촉구하기보다는 설명되지 않는 죄책감이나 자기 비난으로 흐를 수 있다. 세계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 오히려 인간을 고립시키는 역설이 발생하는 난해한 결과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해석의 권위에 대한 문제도 남는다. 의미를 읽는 작업은 필연적으로 해석자를 전제하지만 어떤 해석이 정당한가? 라는 질문이 뒤따른다. 즉, 기준 없는 해석은 통찰이 아니라 서사가 되고 서사는 쉽게 신념으로 굳어진다. 이때 보이지 않는 질서는 삶을 여는 사유가 아니라 현실을 봉합하는 언어가 될 수 있다. 달케의 사유는 이 경계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모든 것을 의미로 설명하려 들지 않는다. 오히려 의미 해석이 책임과 겸손을 동반하지 않을 때 그것은 사유가 아니라 회피가 된다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과감히 사실에 따른 객관화의 의미를 강조하며 즉 해석을 하되 고통의 무게를 가볍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8. 보이지 않는 질서 앞에 서둘러 답할 때의 오류가 된다. 리디거 달케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는 하나의 이론이라기보다는 현실적 사건인 질병과 고통 앞에서는 인간의 태도를 묻는 질문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세상을 설명하려는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고 현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삶의 자세이다. 이런 그의 사유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 해답을 가졌는가 보다 어떤 질문 앞에 서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질서 앞에서 인간은 더 이상 세계의 주인이라거나 무력한 피해자로 보는 관점도 아니다. 인간은 그 의미 앞에 서 있는 해석자이며 응답을 요청받는 존재라는 면에서 그렇다. 삶의 사건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의 이해를 요구하는 텍스트가 되니 말이다. 이때 해석은 도피가 아니라 책임이다. 즉 의미를 묻는 행위는 현실을 미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실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라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질서는 인간을 안심시키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게 만든다. 사건을 단순한 우연으로 넘길 수 없게 하고 질병을 오류로만 치부할 수 없게 한다는 면에서도 그렇다. 달케의 세계에서 고통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상실은 여전히 무겁다는 실제성이 그렇다. 다만 그것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그 의미를 묻는 태도를 통해 고난을 정당화하지 않으면서도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겸손을 요구한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확신을 내려놓고 동시에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체념에도 머물지 않는다. 세계는 완전히 파악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의미하지도 않다는 긴장 속에 머무는 것이니 말이다. 결국 보이지 않는 질서는 바로 이 긴장을 견디는 자리에서 드러난다. 달케가 남기는 질문은 단순하다. 이 세계를 얼마나 정확히 설명했는가가 아니라 이 세계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했는가라는 사실과 해석이 갖는 본질적인 질문이다. 즉 저 너머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 답을 내려 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 9. 질병의 사실과 해석에서의 정확한 경계를 긋다. 리디거 달케에게 질병은 무엇보다 먼저 통증이라는 현재적 사실에 있다. 통증은 매우 고통스럽고 이는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 건강에 대한 심리적 염려로 확대된다. 진단명은 임의적 상징이 아니라 객관적 명명이며 치료는 과학과 의학의 영역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면에서 달케는 의학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질병의 현실성을 흐리는 모든 낭만적 해석과 사실을 건너뛰고 의미를 억지로 부여하는 태도를 경계한다. 사실은 해석 이전에 존재하며 이 사실을 무시한 의미 부여는 환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케의 사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사실이 충분 조건일 수는 있어도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 충분한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질병은 왜 발생했는가라는 원인 분석만으로는 삶 전체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설명하지 못하기에 부득이 해석이 개입하게 된다. 이런 해석은 질병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며 원인을 대체하지도 않는다. 다만 묻는다. 이 질병이 이 사람의 삶의 이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가? 혹은 삶의 균형과 흐름에서 어떤 메시지를 갖는가? 달케에게 해석은 치료의 수단이 아니라 성찰의 책임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해가 곧 치유를 보장하지 않으며 의미를 안다고 병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치료는 치료의 논리로 진행되고 해석은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작업으로 남는다. 이 둘의 구분이 혼동될 때 질병은 도덕화되거나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되며 삶은 도리어 무겁고 왜곡된 틀 속에 갇히게 된다. 달케는 바로 이 혼동을 거부한다. 따라서 질병은 끝까지 사실로 받아들이되 그 위에서만 해석이 조심스럽게 요청된다. 사실은 닫힌 결론이 아니라 질문을 여는 출발점이다. 달케에게 질병은 제거해야 할 오류가 아니라 삶이 스스로를 설명하려는 하나의 언어다. 다만 그 언어를 읽을지 말지는 언제나 인간의 책임으로 남아있다. 병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삶 속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 10. 병든 몸을 바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치료받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 질병 해석에서 달케가 강조하는 핵심은 해석이 삶을 여는 힘을 지니지만 언제나 한계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해석은 사실을 대체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그 현실과 맞닿아 있는 의미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이 경계를 넘으면 해석은 단순한 설명이나 욕망으로 변질되고 인간은 그 의미의 수동적 수용자가 될 위험이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고통에 대한 지나친 의미화에 있다. 질병과 고통을 삶의 메시지로 읽는 태도는 현실을 이해하게 하지만 모든 고통이 반드시 의미를 지녀야 한다는 전제로 굳어지면 고통은 견뎌야 할 과제로 전락하고 인간은 그 의미를 해석하는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 존재가 된다. 즉 해석이 병든 몸의 사실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병에 대한 자책과 책임감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치우치게 된다. 따라서 병에 대한 지친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는 해석된 설명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한계는 책임의 방향에도 있다. 공명과 의미 해석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질병은 구조나 환경적 원인보다 개인의 내적 상태로 환원될 수 있다. 이때 바른 이해가 아닌 죄책감과 자기 비난이 지나치게 따라오게 되면 삶을 사실 그대로 정당하게 읽히기보다는 왜곡된 틀 속에 갇히게 된다. 즉 해석은 인간에게 방향과 응답을 요청하지만 결코 정죄나 책임 전가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석의 정당성 문제가 남는다. 해석은 자유롭지만 임의적일 수 없으며 삶 전체와 조화롭게 연결되어야 한다. 정합성을 잃은 해석은 통찰이 아니라 단순한 서사가 되고 지나친 신념과 고정관념으로 변질될 위험을 낳는다. 결국 달케에게 해석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하지만 지나친 낙관적 해석이나 사실에 따른 오류적 해석은 절제되어야 한다. 이 사실과 해석의 경계를 지킬 때 해석은 삶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삶을 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